네, 부동산 네트워크 오늘 순서 본격적으로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함께 해주실 전문가부터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천진경제연구소의 오준목 소장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인사 말씀 먼저 들려주시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마 기간이 상당히 오랜 기간이 유지돼서 상당히 좀 심리적으로도 많이 위축되셨을 것 같은데 좀 더 청량제 될 수 있는 그런 이슈와 더불어서 좋은 매물 소개해 드릴 테니까 본방송 적극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요. 오늘 본격적인 현장 가보기 전에 이슈 하나 좀 점검을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 뭐 달리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죠. 신축 아파트 무엇보다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관심을 두실 텐데 이 신축 아파트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좀 준비를 하셨다고요? 네, 3기 신도시 포함해서 약 50만 호 정도를 새 아파트를 공급하겠다 정부 안이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시중에서는 아직은 이제 실질적인 피부로 못 느끼는 부분도 있을 거고요. 기존에 이제 정책이 나왔어도 실행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지 않았나 이런 부분 때문에 신축 아파트의 필요성은 앞으로도 더 심화되지 않겠나 이렇게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오늘의 주제는 이제 신축 아파트 이제 투자를 하는 방법이나 앞으로 전망이 어떤지 한번 되짚고 싶어서 오늘 주제를 선정했는데 일단 신축 아파트를 사시는 방법은 뭐 일단 새로운 아파트를 돈 주고 사시는 방법은 있지만 너무 많이 가격이 올라가 있는 상태고 또 여러 가지 지금 규제가 심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투자 수익이 떨어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일단 내 자금으로 다 사시는 방법 위에 통상적으로 세 가지 방법이 있다 보시겠습니다. 일단 분양권, 청약을 일정 기간 청약 가입하셔갖고 자격 요건이 되셔갖고 당첨되시면은 좋은 곳에 저렴한 가격에 사실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 일단 6.19 대책으로서 서울이나 투기과열지구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는 입주 때까지는 분양권 전매가 제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단 분양되기도 어렵고요. 또 분양권을 사실 수가 없기 때문에 신축의 접근성이 그만큼 떨어질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통상 재건축 재개발 관리처분 인가 이후 시점을 우리가 이제 며칠 된 이후를 입주권이라 하는데 시중에서는 통상적으로 재개발 조합 설립 인가된 이후를 통상적으로 조합원이 갖고 있는 매물을 사시면은 앞으로 이제 입주권으로 전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입주권 표현을 많이 했는데 일단 8.2 대책 때 재건축 같은 경우는 조합 설립 인가 이후부터 입주 때까지 입주권도 전매가 안 되고요. 재개발 사업장 뉴타운 포함입니다. 재개발 사업장에서는 일단은 현재 입주 때까지 관리처분 인가 이후 입주 때까지는 전매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현재 청약시장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되면서 더욱더 뜨거운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자격요건 되신 분들은 시세 차익이 상당히 많이 되기 때문에 현재 전세가가 계속 올라가는 이유도 자격요건 되신 분들이 쉽게 기존의 아파트나 아니면 기존의 주택을 사시는 것보다도 일단은 청약요건에 어느 정도 적용 점수를 만들어 갖고 청약시장으로 뛰어들라고 지금 계속 준비들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가점자의 상황에서는 상당히 60점대 커트라인이 계속 올라갈 거로 보고요. 생애 최초나 여러 가지 신혼부부의 특별 공급 이외 나머지는 젊은 분들이 새 아파트 신청이나 공급받기가 어렵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이유로 제가 이제 서울의 신축 아파트, 서울 포함해서 요지의 신축 아파트는 공급이 앞으로도 좀 더 부족하지 않겠나. 정부 발표대로 원활히 흐름이 돼서 새로운 좋은 지역에 새 아파트가 많이 공급이 되는데 뭐 대다수 지역의 임대주택 포지션도 많고요. 또한 우리가 원하는 대단지의 보통 한 25평이나 30평 아파트가 아무래도 정부 정책에 의해서 공급되는 곳은 좀 적은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 때문에 앞으로 이제 공급 전망이 부족하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첫 번째 이제 뉴타운 사업, 전 정부부터 뉴타운 사업이 상당히 추진이 원활했다가 전 시장께서 일단 뉴타운의 사업의 어떤 병폐, 원주민 정착 문제나 투기가 과열했다 그런 식으로 얘기가 돼서 2012년부터는 많은 구역을 해제했습니다. 또한 주민들도 여러 가지 그 당시에 주택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일단 해제 이렇게 동의해서 자진 해제가 된 곳 포함해서 약 절반 이상이 해제됐고요. 또 기존에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는 뉴타운은 일단은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마무리되기 때문에 뉴타운 내에서도 새로운 아파트가 공급되기는 원활치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재건축은 재개발보다 상당히 규제가 심화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안전진단 통과가 상당히 어렵고요. 또한 여러 가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같은 조합원이 수익을 일단 공공기여로 많이 갖고 가기 때문에 수익성이 떨어져서 현재 원활히 진행되는 뭐 관리처분 인가 이후에 재건축 단지는 속도를 빨리 내겠지만 그 이전 단지는 상당히 시간을 좀 늦추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 때문에 공급이 앞으로도 좀 더 어렵지 않나. 특히 서울은 최근 5년간 정비구역 지정을 딱 한 곳밖에 안 해줬습니다. 그만큼 서울시의 그 잣대는 기존의 그 도정법 규제보다도 강화가 돼 있기 때문에 상당히 구역 지정 받기가 어렵다. 구역 지정이 어렵다는 것은 앞으로 한 5년, 10년 뒤에 새 아파트의 어떤 그런 공급이 부족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다음은 그 재건축 대안으로서 리모델링을 많이들 선회하는 부분도 있지만 리모델링이 여러 가지 내력병 문제나 법제화 또한 안전진단에 대한 어떤 그런 선례가 없기 때문에 현재 수직증축에 대해서는 크게 선례가 없습니다. 따라서 리모델링으로서 이렇게 추가 공급이 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 때문에 원활치 않아서 앞으로 이제 아파트 공급도 좀 더 시차적으로 시간이 더 걸리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또한 서울의 그 90년대 중반 이후 아파트가 그 준공된 아파트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용적률을 최대한 많이 받고 준공이 됐기 때문에 재건축은 실질적인 그 수익이 발생될 수 있는 구조가 떨어집니다. 떨어지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기간이 지나서 어느 정도 30년이 지나더라도 재건축으로서 이렇게 공급할 수 있는 물량은 아무래도 한계가 있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현 정부는 여러 가지 그 주택 정책이 임대주택 공급에 많은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정책을 피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대단지에 우리가 실지 분양받을 수 있는 그런 아파트는 갈수록 좀 더 희소성이 있지 않나 이런 부분 때문에 공급 부족을 전망하고 있고요. 또한 그 최근에 나온 8.4 공급 정책도 오는 실행 여부가 과연 정부 안대로 딱딱딱 포트폴리오 맞춰갖고 실행이 되는데 실행이 기존에 발표한 곳도 청동구치소 포함해서 지금 현재 가시화된 곳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이번에 발표된 물량도 특히 공공재건축 의욕적으로 약 5만 세대 정도 공급하겠다라는데 대다수 재건축 단지에서는 반응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정부 안대로 그렇게 공급이 여의치 않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는 부분도 있고요. 또한 전 정부에서 신규 택지를 그 조성 그 촉진법을 폐지해서 서울 내 신규 택지를 공급할 수 있는 지역도 없지만 이런 규정하에 새로운 신규 택지가 마곡 위례답으로서 공급될 곳이 없습니다. 따라서 서울 내에는 새로운 그 아파트를 만들 수 있는 대단지는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장 말고는 없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또한 분양가 상한제가 확대 적용되기 때문에 일단 조합, 재건축도 그렇고 재개발도 그렇고 조합의 수익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조합의 수익이 떨어지다 보니까 일단 조합은 뭐 1대1 재건축이나 아니면 조합원들한테 유리한 쪽으로 아니면 후분양 같은 일단 그 시간을 늦출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연유로 아무래도 공급이 부족하지 않겠나 이렇게 그 전망을 하는 거고요. 또한 그 대안으로서 우리가 특히 이제 무주택자나 지방에 계신 분들 또 자녀 증여으로 왜냐면 요새 다주택자는 워낙 세금이 무겁기 때문에 일단 다주택자 아니신 경우는 적극적으로 초기 단계에 이렇게 투자에 그 관심을 가질 필요도 있지 않나. 투자의 그 장점 이유가 현재 그 재개발 사업장은 공공재개발은 여러 가지 인센티브가 재건축보다는 더 많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해제된 구역도 이번에 확장해서 공공재개발 신청단지의 그 요건을 완화시켜줬습니다. 따라서 재개발 그 초기 단계에 이렇게 투자하시면 일단 초기 단계는 아무래도 투자 금액이 적게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소액으로 이렇게 접근 가능하기 때문에 증여 목적이나 아니면 중장기 바라보고 구역이 확실히 일치되는 곳에 투자하면은 미래 입주권, 새 아파트도 가능하기 때문에 가치가 있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또 재개발, 재건축은 워낙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안전진단 통과돼서도 한 10년, 또 재개발 구역 지정돼서도 보통 10년, 길게는 한 20년 걸리기 때문에 투자하신 분들이 너무 긴 시간 투자하는 거 아니냐 그러는데 투자 실지에서 실익을 내기신 분들은 중간중간 단계별로 시세 차익이 가능합니다. 관리처분 인가 때까지는 재개발 사업장은 전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세금 공제했더라도 수익이 은행 그 이자보다도 월등히 좋으면은 투자가 가능하지 않나. 오늘은 이제 서울이나 주요 지역의 아파트가 앞으로 이제 공급이 부족하지 않나. 저 나름대로 어떤 논리를 전개했는데 부동산은 규제로서 가격이 그 잡히는 경우도 있지만 일단은 그 좋은 지역 앞으로 미래 가치 있는 곳은 좀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투자하시는 것도 괜찮지 않나 이렇게 정리해 말씀드리겠습니다.